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주식 비서 루니입니다. 요즘 케이팝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2026년이라는 숫자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바로 케이팝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 때문인데요. 오늘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, 왜 그냥 음악 얘기가 아니라 우리 돈의 흐름과 아주 깊게 연결되는 이야기인지 저랑 같이 화면 보면서 하나하나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아요. 아니, 2026년이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뉴스나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온통 케이팝 주식 이야기로 이렇게 떠들썩할까요?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 드시죠? 오늘 그 궁금증 저랑 같이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자고요.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9,447억 원. 와,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? 이게 뭐냐면요. 2026년 딱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대표 K-팝 기획사 4곳이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영업이익이에요.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매출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인건비, 제작비, 월세 이런 거 다 빼고 순수하게 회사에 남는 이익이 이만큼이라는 거죠. K-팝 역사상 이런 숫자는 정말 처음 보는 겁니다.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시장이 왜 이렇게 미리부터 흥분하고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? 그래서 다들 이걸 슈퍼사이클, 우리말로 하면 초호황기가 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. 그럼 대체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, 그리고 도대체 2026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이렇게까지 기대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여기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죠? 슈퍼사이클. 그냥 대박 정도가 아니고요. 초대박 호황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실적이 그냥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고요. 마치 로켓의 엔진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동시에 단 것처럼 아주 강력한 성장 요인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빵 하고 터지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시기. 그걸 바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2026년 K-팝 시장을 하늘로 쏘아 올릴 그 강력한 로켓 엔진들이 뭐냐?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돌아옵니다. BTS, 빅뱅, 블랙핑크 같은 그야말로 메가 IP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거의 동시에 활동을 재개해요. 그리고 둘째, K-팝 기획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. 훨씬 더 똑똑해졌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.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2026년이라는 한 해에 딱 만나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. 그럼 이 슈퍼사이클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? 바로 하이브, 그리고 왕의 귀환을 예고한 BTS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2026년 K-팝 이야기는요, 이들을 빼놓고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. 그 파급력이 정말 우리 상상 이상이거든요. 79회.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? 바로 2020년 딱 1년 동안 BTS가 전 세계를 돌면서 열게 될 월드 투어 공연 횟수입니다. 34개 도시에서 무려 79번의 공연. 이건 K-팝 역사상 당일 투어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.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스케일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? 그리고 이 79번의 투어 하나로 벌어들일 거라고 예상되는 매출이 자그마치 1조 5천억 원입니다. 잠깐만요. 이 숫자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. K-팝 4대 기획사 중에 다른 두 곳, 그러니까 JYP랑 YG의 1년치 전체 매출을 합친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. 다시 말해볼게요. 그룹 하나가 투어 한 번 도는 게 다른 대형 기획사 두 곳의 1년 살림살이랑 맞먹는다는 거죠.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. 투어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더 놀라워요. 그냥 횟수만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스타디움 공연에 360도 원형 무대를 설치해서 어느 자리에 앉아도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고요.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들어가는 AT&T 스타디움 같은 정말 상징적인 초대형 경기장에서도 공연을 합니다. 게다가 투어 시작 직전에 5번째 정규 앨범까지 딱 내주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에요. 모든 게 정말 하나의 완벽한 시나리오처럼 착착 짜여 있는 거죠. 자, 여기서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약간은 주식 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바로 빅 베스 전략이라는 건데요. 영어 그대로 큰 목욕을 한다는 뜻이에요. 이게 뭐냐면 회사가 일부러 한 해에 안 좋은 것들, 예를 들어 앞으로 나갈 비용이나 손실 같은 걸 왕창 몰아서 한 번에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.
그럼 당연히 그의 실적은 안 좋게 나오겠죠? 아니,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요? 우리가 목욕탕 가서 묵은 때를 싹 벗겨내면 다음날 피부가 막 반짝반짝 빛나 보이잖아요. 똑같아요. 안 좋은 걸 한 해에 다 털어버리면 바로 다음 해의 이익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 극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건 아주 영리한 회계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. 자,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. 빅베스 전략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눈에 딱 보입니다. 왼쪽이 2025년, 오른쪽이 2026년 하이브의 예상 영업이익인데요. 2025년에 2부로 신인그룹 대비 비용이나 미국 사업 정리 비용 같은 걸 다 털어내면서 이익을 487억 원으로 꼭 놀러놨어요. 이게 바로 빅베스, 큰 목욕을 한 거죠. 그리고 BTS가 돌아오는 2026년에는 어떻게 되나요? 5,369억 원으로 그냥 수직으로 상승합니다. 무려 11배, 그러니까 1000% 넘게 뛰는 거예요. 2025년이라는 낮은 출발점을 일부러 만들었기 때문에 2026년의 성장이 훨씬 더 극적이고 대단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. 주식시장은 바로 이런 드라마틱한 성장 스토리에 열광하거든요. 물론 2026년 K-팝이라는 이 거대한 무대의 주인공이 하이브만 있는 건 아닙니다. SM, YG, JYP라는 다른 주인공들도 각자 자기만의 멋진 무기를 갈고 닦으면서 이 슈퍼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어요. 이 회사들이 각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정말 흥미롭습니다. 자, 이 표를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볼게요. 4대 기획사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약본 같은 건데요. 먼저 하이브는 방금 길게 이야기한 것처럼 BTS 월드 투어라는 압도적인 규모가 핵심 무기입니다. 그 옆에 SM은 오랫동안 막혀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고요. YG는 빅뱅 20주년, 블랙핑크 10주년이라는 성공하면 정말 대박이지만 불확실성도 좀 있는 고위험, 고수익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JYP는 특정 아티스트 한두 팀에 의존하기보다는 탄탄한 여러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과 높은 수익성을 내세우고 있죠. 어떠세요? 각자 싸우는 스타일이 정말 다르지 않나요? 잠깐만요. 여기서 숨 한번 고르고 갈게요. 이 부분이 지금 바로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.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는 누가 돌아오는지, 회사별 전략은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이것만큼,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. 바로 K-팝 산업이 돈을 버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.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이제 K-팝은 더 이상 앨범만 팔아서 돈 버는 산업이 아니거든요. 이 화면이 그 변화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이 예전 방식, 오른쪽이 지금 방식입니다. 예전에는요, 무조건 새 앨범이 나와야 돈을 벌 수 있었어요. 앨범 활동이 끝나면 회사 매출도 뚝 끊기고 그냥 다음 앨범 나올 때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했죠.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. 아티스트라는 하나의 IP, 즉 지적 재산권을 중심으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요. 앨범은 그냥 시작점일 뿐이고 그 뒤로 콘서트, 굿즈, 팬 커뮤니티 플랫폼, 광고, 다른 브랜드와의 콜라보, 아티스트가 쉬고 있을 때도 팬들이 그 안에서 계속 즐기고 돈을 쓸 수 있는 수십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죠.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카페가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예쁜 컵도 팔고 원두도 팔고 가끔 베이킹 클래스도 열면서 계속 우리를 그 공간에 머물게 하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. 그리고 이 차트가 그 변화를 숫자로 딱 증명해 줍니다. 한번 보세요. 예전엔 앨범 판매가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, 45%를 차지했는데 2026년이 되면 25% 정도로 뚝 떨어질 전망이에요. 대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냐? 바로 콘서트와 굿즈입니다. 콘서트는 20%에서 35%로, 굿즈는 15%에서 25%로 비중이 확 늘어나죠. 자, 이게 왜 중요할까요? 주주 입장에서 이게 왜 좋은 소식일까요? 그건 바로 앨범보다 콘서트나 굿즈가 훨씬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이에요. 똑같이 100만 원을 팔아도 앨범보다 콘서트 티켓이, 굿즈가 회사에 더 많은 순이익을 남겨준다는 거죠. 즉,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훨씬 더 튼튼하고 알짜가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자,
지금까지는 정말 기대가 되는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했는데요. 하지만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. 좋은 점만 보고 덜컥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. 이 엄청난 슈퍼사이클 전망에도 분명히 우리가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할 리스크, 즉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. 이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해요. 2020년으로 가는 길에 어떤 돌부리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먼저 BTS 투어 같은 대규모 일정이 예상치 못한 이유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요. 두 번째는 경기 침체입니다.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비싼 콘서트 티켓이나 굿즈에 지갑을 닫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떠오르는 무서운 리스크, 바로 AI 딥페이크 문제도 있고요. 마지막으로 열릴 듯 하면서도 좀처럼 시원하게 열리지 않는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특히 저는 이 AI 딥페이크 문제가 앞으로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여기 글을 한번 보세요.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딥페이크 기술로 아티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를 도용해서 가짜 광고나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서 퍼뜨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팬들은 혼란에 빠질 거고 결국에는 그 아티스트와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. 아티스트의 이미지가 곧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정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K-팝 슈퍼사이클 이야기, 마지막으로 저 로니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주세요.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딱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첫째, 기회의 창출. BTS 같은 전설적인 아티스트들이 돌아오면서 엄청난 돈을 벌 기회가 생겼죠. 둘째, 기회의 증폭. 앨범만 팔던 옛날과 달리 훨씬 돈을 잘 버는 새로운 사업 구조가 이 기회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. 셋째, 개별 전략. 하이브, SM, YG, JYP는 이 커다란 기회를 잡기 위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고 있고요. 마지막, 넷째, 리스크 관리. 이 모든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나 AI 같은 새로운 리스크들은 반드시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점입니다. 결국 2026년은 K-팝이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전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인프라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겁니다. 이처럼 기록적인 한 해를 만들기 위한 멋진 무대는 이미 다 차려졌습니다. 과연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까요? 그 결과를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정리용 설명이고 판단은 각자 하셔야 합니다.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. 성투하세요.